네, 2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멜리에스는 요런 간단한 편집이라는 트릭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재밌는 효과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마술도 다 트릭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트릭 장치를 이용해서 뭐 갑자기 모자 속에서 비둘기가 펑 튀어나오게 한다든가, 뭐 사람이 사라진다든가, 이런 것들,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다 눈속임 트릭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필름을 자르고 이어붙이고, 그렇게 하면 갑자기, 뭐, 남자가 여자로 둔갑할 수도 있고, 있던 사람이 펑 하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재미있는 효과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영화가 어, 리메르 형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찍는 것만 했는데 이 멜리에스는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을 이용한 트릭, 이중 노출, 또 무대 미술과 소품의 사용, 디졸브 등 다양한 효과들을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 들으면 뭔지 모르시니까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되게 재미있는 그 멜리에스가 만든 그 특수 효과들 요런 것들을 좀 보셨는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 리메르 형제가 만든 그 단순한 기차에 도착하고 그런 거 보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선생님들은 되게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단한 거죠. 그 옛날 시대를 생각하면.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라든가 상상력 이런 거,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이제 집중을 했고요. 그러다가 1902년에 이분이 어, 결정적인 작품을 만들어요. 아주 대단한 작품인데요. 달색의 여행이라는 영화예요. 자, 요런 작품인데요. 이 장면은 뭐 영화 역사에도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으로 꼽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영상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같이 할게요. 그 천문학자들이 어, 달에 로켓을 쏘면은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로켓에다 사람을 태워서 빵 쏴가지고 달의 얼굴에 이렇게 로켓 가서 쳐박혔어요. 달 얼굴을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의인화한 게 되게 재밌죠.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달에 굉장히 그 흉측한 괴물들이 살고 있어서 괴물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탈출을 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 이런 내용인데요. 음, 여러 가지 그 미술 효과들, 분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되게 재밌게 영상을 구현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특수 효과들이 또 들어갔죠.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사용이 된 건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그래서 연극처럼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듯이 첫 번째 장면에서 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로켓을 준비하고 로켓을 발사하고 달나라에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막이 전개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작품이고요. 또 당연히 최초의 SF 공상과학 영화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기술적인 거는 뭐 소박하지만 로켓을 쏴가지고 달에다가 우주선을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던 시절인데도 이런 상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 이후에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의미가 깊은 영화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뿌리가 있는데요.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이거 중요해요. 영화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리미에르 형제로부터 최초의 영화가 만들어졌고, 같은 시기에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마술사가 또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두 개가 각각 추구하는 게 달랐어요. 리미에르 형제는 있는 그대로 촬영을 했죠. 이걸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리얼리즘. 많이 들어보셨죠? 리얼리즘에서 강조한 건 뭐냐? 강조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성. 진짜 같은 거죠. 반면에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리얼리즘이 아니고 스펙터클을 표현했어요. 스펙터클. 스펙터클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볼거리거든요. 볼거리. 재미난 볼거리. 환상성을 추구했어요. 이 영화는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영화가 정말 진짜 같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막 아이언맨 나오고 뭐 스파이더맨 나오고 이런 현실에서 불가능한 환상적인 이런 내용을 다루는 영화들도 있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 리미에르 형제와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영화의 선구자들,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가진 매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에드윈 포터라는 사람이에요. 에드윈 포터. 에드윈 포터는 미국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분이고요. 1870년에서 194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요 앞전에 리미에르 형제의 영화가 발명이 된 게 1895년, 그 다음에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색의 여행이 1902년이잖아요. 그러면 1870년대생인 에드윈 포터가 이제 한참 일한 젊은 나이에 1902년이면은 에드윈 포터가 32살에 나온 거죠. 달색의 여행이. 그때 이제 영화라는 매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와, 이거 신기하다. 나도 이런 일을 할래.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냐? 에디슨이 만든 영화사에서 영화도 찍고 촬영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에드윈 포터라는 이런 사람 때문에 영화의 무대가 이제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1900년대 초반에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주로 영화의 서사 구조를 실험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서사 구조라는 거는 이야기거든요. 서사.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 구조를 만드는 거에 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상 문법을 이용한 영화 연출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에요. 자, 조르주 멜리에스의 그 영화 달색의 여행에도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가. 근데 조르주 멜리에스의 영화의 이야기는 뭐냐? 연극처럼 1막, 2막, 3막, 4막 이런 식으로 장소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여기 이 장면을 막 보여주고 그 다음 장면에서 또 벌어진 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붙인 거에 불과해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나열해서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 에드윈 포터가 시도한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새로운 방식이에요. 자, 뭐냐? 이제 교차 편집이라는 것과 인서트 컷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용어가 어렵죠. 근데 선생님들 다 아시는 개념들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올 내용들이라서 조금 한번 기억해 놓으시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차 편집, 인서트 컷. 자, 뭐냐면
1903년에 미국 소방수의 삶이라는 영화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1903년이면 그 달색의 여행,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색의 여행 그 이듬해죠. 이때 이런 영화예요. 이런 영화인데 어, 이 영화에 보면은 소방수가 주인공이에요. 소방수. 그래서 소방수가 불난 집에 구하러 가서 어떤 그 여자를 구해낸다. 이게 내용의 전체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혁신적인 거는 어, 두 가지 시점으로 이걸 보여줘요. 자, 선생님도 한번 어디에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죠? 불이 나면 그 불이 난 그 장소를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뭐 실수로 해서 불이 집에 활활 붙어서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반대로 밖에서는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소방관들이 그 사람을 구해내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겠죠. 소방관들이 막 출동해서 화재 현장으로 오고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진 그 사람을 보여주고 또 막 그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표현하죠. 입체적으로. 그걸 교차 편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앞에 조르주 멜리에스 때 영상에서는 이런 교차 편집은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 거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걸 시도한 사람이 에드윈 포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재 현장을 보여주는데 그 집안에서 불 나가지고 위험에 빠진 어떤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밖에서 구하는 소방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두 가지 시점에서 영화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중요한데요. 이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장면, 화재를 진압하러 가는 장면 이런 것들은 이 영화를 위해서 반드시 촬영된 게 아니고 대부분 영상은 뭐냐면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들이에요. 이 에디슨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키네토스코프라는 장치에다가 돈을 받고 사람들이 보는 그 장치를 개발해서 그걸로 사람들이 영화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영상들이 필요했겠죠. 다양한 영상들. 그래서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소방관들이 이렇게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이런 장면도 흔히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면이니까 그런 걸 찍어가지고 에디슨이 이제 영화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찍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에드윈 포터라는 사람은 이 소방관들이 여자를 구하는 이런 간단한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직접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장면을 따로 찍은 게 아니고 옛날에 찍어놨던 필름들에서 적당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붙였어요. 이어 붙였어요. 소방소를 막 나서는 달리는 마차를 보여주고 또 길을 달리는 그 소방차라고 할 수 있죠. 마차가 끄는 그 소방차 달리는 그 장면을 찍어 놓은 걸 붙여주고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막 물을 뿜는 장면을 붙여주고 이렇게 세 개의 각기 서로 다르게 찍었지만은 이 장면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은 이어서 연결해서 생각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방소에서 지금 마차가 출동을 하고 길을 달려서 그 마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구나 라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거는 각각 따로 찍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용을 해서 붙여놨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교차 편집, 이렇게 소방관들이 이제 딱 도착을 하는 장면에서 집안에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끼워놓고 이제 밖에서 불을 끄는 장면을 또 이어붙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 편집을 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확장시키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서트 컷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인서트 컷이라는 건 컷을 끼워 넣는 거거든요. 중간에다 끼워 넣는 것을 인서트 컷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클로즈업, 가까이서 찍은 거를 중간에다가 끼워 넣는 거, 이거를 이제 인서트 컷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거 영상을 좀 보시면은, 자,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손이 등장을 해요. 손이. 그래서 옛날 화재 경보기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화재 경보를 울리는 이 손이 등장을 하고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인서트 컷을 하나 넣는데 클로즈업으로 찍은 거죠. 손을 가까이서 찍은, 클로즈업 찍은 화재 경보를 울리는 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장면은 각각 다 따로따로 찍어 놓은 거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아, 지금 소방관들이 있는데 누군가 화재 신고를 하고 소방관들이 그 신고를 받고 이렇게 출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영화 표현에 있어서 되게 풍부한 기술 같은 것들이 생겨난 거죠. 같은 해 미국인 소방관의 삶 찍던 그 해 1903년에 대열차 강도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영화를 또 찍었어요. 이 영화 포스터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에디슨 필름, 에디슨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더 그레이트 트레인 로버리, 그래서 대열차 강도 1903년. 자, 이거는요, 열차 강도들이 그 열차역에서 돈을 털어서 도망가고 이제 보안관들이 추격을 해서 이 강도들을 소탕한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혁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관객을 향한 첫 번째 총성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영화 끝날 때 보면 실제로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강도가 이 화면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요. 이 관객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겠죠. 갑자기 영화를 보는데 끝날 때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총을 쏘는 것 같은 이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후에 이 에디슨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에 로고로 사용했대요. 그런 거 아시죠? 영화 시작할 때 보면 영화사 로고가 나오잖아요. 그 MGM이라는 영화사 보면은 그 유명한 로고가 사자가, 우리에 갇힌 사자가 이렇게 막 포효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디슨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는 이렇게 시작할 때 이 강도가 이 총을 쏘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열차 강도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서사의 연속성 개념이 발생이 되더라. 자,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네 번째 장면, 이거를 보여줄 때 예를 들어서 뭔가 강도들이 이제 강도 행각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군대가, 보안관들이 출동하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은 강도들이 도망가다가 이 군대를 맞닥뜨리는 장면이에요. 네 번째 장면은 보안관들이 강도들을 다 해치우고 일망 소탕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이렇게 촬영한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더니 사람들은 이야기를 쭉 연속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도 짓을 한 거를 그 다음에 이 보안관들이 알게 돼서 출동을 했고 도망가는 강도를 일망타진한다. 이렇게 각각 장면을 이어붙여 놨더니 이렇게 사람들은 내용을 쭉 연결을 해서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이해를 하더라.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선생님들 지금은 뭐 요게 정확히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되게 수준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실습을 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야기가 복잡하고 정교하게 발전이 됐다는 거죠. 자, 참 대면 수업을 하면은 제가 참 좋겠는데, 대면 수업에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더 쉽겠는데, 이게 LMS로 하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앞으로 계속 요거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드디어 D.W. 그리피스, 데이비드 그리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긴 되게 잘생긴 미국의 영화 감독이에요. D.W. 데이비드 와크 그리피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자, 요런 이 사람이 영화 촬영하는 현장에서 이제 찍은 건데요. 오늘날 영화 감독 그러면 이렇게 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모자를 쫙 눌러 쓰고 스태프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메가폰을 이용해서 레디 액션 그러면 이제 뭐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촬영을 하고 뭐 또 이제 촬영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컷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을 주고 이런 게 영화 감독이잖아요. 이걸 처음으로 이런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줬고, 그래서 영화 감독의 하나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메가폰을 이용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영화 감독 그러면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감독을 맡았다는 거를 메가폰을 잡는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영화 감독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다라는 정형을 보여준 사람이고요. 영화 예술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그리피스 때에 이르면 영화라는 게 오늘날 영화의 이런 형식들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리미에르 형제가 만든 거는 뭐 영화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기차가 들어오는 거를 기록한 짤막한 아주 단순한 영상에서, 그 다음에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사람이 필름을 이어붙이고 자르고 이어붙이고 하는 이런 편집 기술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영화에 특수 효과나 볼거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에드윈 포터라는 사람은 교차 편집이나 인서트 컷이라는 걸 이용해서 영화의 서사 구조, 이야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영화의 이야기를 재밌게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하고는 거리가 되게 많죠. 오늘날 영화는 훨씬 더 어떤 장면을 보여줄 때 장면을 잘게 잘라가지고 하나의 장면을 완성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를 연출을 하거든요. 지금 영상 한 대목이 나가는데 이렇게 지금은 한 장면을 보여줄 때 가까이서 인물을 찍기도 하고 멀리서 찍기도 하고 중간에서 찍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대화하면 A라는 사람 보여주고 B라는 사람 보여주고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으로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요. 그거를 바로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처음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 문법이라는 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자, 오늘 시간이 또 생각보다 제 시간 관리를 잘 못했네. 앞에서 괜히 쓸데없이 챗 GPT 얘기하다가 시간을 까먹었는데요. 예, 오늘 데이비드 그리피스, D.W. 그리피스를 자세히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피스가 만든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915년에 만든 영화예요. 이게 이제 현대 영화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교차 편집, 연속 편집, 플래시백 등 다양한 영상 문법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포스터가 이렇게 생긴 영화인데요.
엄청나게 이 영화 한 편으로 돈을 벌었어요. 크게 성공을 해서 그 이 영화 한 편을 잘 만들면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다고 그래요.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영화 한 편으로 지금 우리 환율로 하면 한 300억 원 정도를 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영화가 되게 신기하고 새로운 예술 형식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영화를 가지고 영화 한 편을 잘 만들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 못하던 시절에 이 감독 때문에 영화를 한 편 잘 만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구나. 영화가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자, 교차 편집, 연속 편집, 플래시백 이런 기법은 어떤 건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국가의 탄생이란 영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화이면서도 또 약간 비판도 많이 받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좀 인종차별이나 KKK단을 미화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종차별은 뭐냐면 이 국가의 탄생이란 영화에서 그 링컨 대통령의 암살 사건 이런 걸 다루고요. 또 흑인들을 되게 야비하게 못된 범죄자로 그려요. 그리고 KKK단은 뭐냐면 그 옛날에 지금 이렇게 두건을 둘러쓰고 막 흑인들 잡아서 막 죽이고 막 테러를 했던 그런 음, 자경단이라고 보통 부르죠. 사람들이 막 자기는 이렇게 백인들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두건을 쓰고 다니면서 흑인들 막 잡아다가 뭐 목매달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했었던 그 테러 단체를 KKK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쿠 클랜 클럭 그렇게 보통 부르는데 그 약자로 쿠 클랜 클럭의 줄임말로 KKK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미화를 해요. 이 영화에서 되게 정의의 사도처럼 미화를 해가지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영화예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요. 일단 자, 일단 우리 4차시 LMS 수업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에 이런 쓸데없이 챗GPT 얘기 이런 거 생략하고 좀 수업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5주차 LMS 수업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